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원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이 9천만원에서 8천만원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리플 역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이은 하락세를 이어주면서 700원 선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시장의 정세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와 앞으로 리플 소송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제 7월 달에는 폭발적인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면서 물린 종목과 단기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상승하게 될 건지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동향과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자료를 발빠르게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반적인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이유,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도 이런 미비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리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코인 시장에는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냐면 ETF 순 유출세가 계속해서 연이어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높아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6월 들어 채굴자들이 20억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었는데요. 또한 어제 날짜 마운트북스 역시 7월 초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상한을 시작한다라는 기사 내용으로 인해 시장은 더욱더 우려감을 발생시켰습니다. 어제 날짜로 비트코인이 3% 이상 하락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마운트북스 채권 상한으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액의 가반이 날아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유입액이 지금 순유출세로 이어졌다라는 건 다시 순유입세로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TF 자금은 다시금 이 자금이 어느 정도 이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금 다 들어와 줬나요? 아니죠. 아직까지 초기 자금만 들어와 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금 순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한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25일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저자인데요. 현재 저점인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메타플래닛 역시 10억엔의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시금 비트코인이 반등력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리플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서 다시 반등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리플 7월에는 강세를 보일까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왜 이런 기사가 나와줬냐면 그동안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7월은 상승이 많았던 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요. 크립토랭크가 제공하는 가격 이력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7월은 XRP가 특히 강세를 보여왔다라고 했습니다. 2020년 이후 7월의 최소 투자 수익률은 6.91%, 최대는 48.1%로 강세를 보여줬었고 20년 이전에도 투자 수익률은 5.56%에 그쳤지만 중간값은 거의 중립적인 0.07%로 지금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데이터를 고려할 때 적어도 7월에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우리 리플은 이제 7월 달이면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도 있죠. 최근 암호화폐 전문가 이그레 크립토는 리플의 가격이 10일 만에 1700%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때 나와줬던 기사가 6월 20일인데요. 지금 현재 10일 만이면 30일 이후로 폭발적인 1700%가 급등할 것이다. 즉 7월 달에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이그레 크립토는 3개월 차트 내에서 강세 해머 캔들 포메이션 패턴을 관찰한 것을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이그레 크립토 차트를 보시면요.
2016년도, 2017년도 해머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땠죠? 불리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역사적인 2017년도에는 1700%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도 3개월 차트 내에서 바로 0.55달러에서 0.58달러 선에서 위로 마감을 한다면 이때의 해머 캔들을 완성시키면서 1700%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은 어떻다? 이제 곧 7월 달에는 폭발적인 대불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보시면 지난 시간 이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다시 반등 구간을 잡아가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역시 다시 반등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폭발적인 랠리가 이제 7월 달에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어제 날짜도 추가적인 66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그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날짜 어디까지 이탈했죠? 바로 656원까지 내려와 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기 660원 라인을 터치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제 날짜도 이 660원을 이탈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해당 660원을 이탈하는 신호를 확인하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모두 안전하게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월에는 어떤 기간으로 보셔야 되냐면 확실한 저평가, 저점인 구간에서의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지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실 수 있도록 매집 자료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시드를 확보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 종목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 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단기로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은 지난 금융당국이 상장 유지 심사에 따라서 무더기 상패 위기 사태로 큰 폭의 폭락을 만들어냈던 이 알트코인들 중에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코인 종목들은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폭락이 만들어지면 그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적은 자금으로도 펌핑을 만들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펌핑을 만들어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펌핑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종목에 맞춰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펌핑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윗골이 남기면서 내려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혼자서 대응하시면 크게 손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지난 폭락장에서도 보시면 이 알파라는 종목은 폭락이 만들어지고 다시 저점에서 펌핑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세력들이 이런 펌핑을 만들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죠? 다시 윗골이 남기면서 내려와줬죠. 지금 엘프 종목 지난 30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펌핑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냐면요. 바로 물량 테스트라는 걸 먼저 진행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는지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펌핑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펌핑이 만들어진 종목 말고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종목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선 종목을 공유 드리고 그 안에서 세력들이 본격적인 물량을 태운다? 그러면 그때 펌핑이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까지 모두 같이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태우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세력들의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사이트, 바로 웨일 알러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럼 본격적인 펌핑이 만들어지기 전 여기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가와 그리고 저항 라인에 부딪혔을 때 그때 안전하게 매도가까지 모두 잡아드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모든 자료를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발빠른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리플 최근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승소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는 XRP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뉴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0.48달러 부근에서 통합 단계에 있으며 상승 추세의 잠재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요 저항선으로는 50, 100, 200의 지수 이동 평균선에 있으며 이를 돌파하면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한 최근 어떤 소송이 있었냐면 캘리포니아에서 4가지 증권 등록에 대한 이 주장을 기각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허용하긴 했지만 중대한 법적 승리 발표를 했다라는 것. 그에 따라서 리플은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시장 심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어떻게 발언했냐면 최근 리플을 향한 집단소송 4건을 기각한 것은 XRP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뉴욕 법원의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리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리플과 SEC 소송에서도 리플의 승기를 더욱더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SEC는 초기 20억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을 요청했던 부분에서 지금은 1억 260만 달러로 벌금을 낮춰서 최근 오랜 공방을 마무리하자라며 SEC가 지금 이를 주장을 했는데요. 즉 SEC가 먼저 리플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에서 리플이 지금 법적 명확성을 가져가고 있고 또한 SEC가 최근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냈죠? 벌금 제시액을 낮추기 전 SEC는 크립토 빙하기를 만들었던 희대의 큰 사건, 테라폼 랩스 사건에서의 44억 7천만 달러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조 원 가량의 금액인데요. 테라폼 랩스가 어떤 사건입니까?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액을 만들어냈던 사건인데요. 그 피해액만 보더라도 59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SEC가 어떻게 했죠? 테라폼 랩스와는 59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6조 원이라는 벌금을 요구했고 리플에겐 2조 7천억 원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판매한 이 XRP로 기관이 손실을 봤나요? 아니죠. 오히려 수익을 받습니다. 피해액은 0원이다라는 거죠. 기관의 수익이라는 건 비싼 송금 비용에서 저렴한 송금 비용으로 이 지출을 아끼면서 발생한 수익 금액인데요. 거기다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시간마저 절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9조 원의 6조 원 벌금과 피해액 0원에서 2조 7천억 원의 벌금 요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이를 반박할 최근 텔레덴 사건에서 보시면요. SEC가 요청했던 이 재심 요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은 투자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상태로 SEC가 증벌적인 가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죠. 즉 리플에게 대입해보면 기관에게 판매했던 이 XRP로 기관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SEC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땠죠? 기관은 손실을 봤나요? 오히려 수익을 봤다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인 가징금 20억 달러는 요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1억 260만 달러로 지금 벌금을 낮춰서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본인들이 지금 질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숙이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입장에서도 오랜 법적 공방으로 이 XRP의 가격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루빨리 이 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을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1,400억 원 수준의 벌금은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즉 언제라도 SEC와 리플 기습 합의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이제 폭발적인 랠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의 물량을 확실히 늘려가는 움직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플 효과적으로 어떻게 매집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로 시드 확보하실 수 있는 종목까지 같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